안녕하세요, 우도현입니다. 자, 우도현의 예비고일 겨울방학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직 플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로직 플로란 뭐냐? 어떤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세 가지 요소, 즉 해석과 연계와 사고력,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해석이라는 건 뭐냐? 문제를 읽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우리가 해석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끄집어내는 과정, 이거를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해석은 문제를 처음 본 문제, 그러니까 전에 본 적이 없는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주어진 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푸는 게 불가능하겠죠. 또는 이해를 했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걔들 중에 일부만을 끄집어냈어. 필요한 조건을 끄집어내지 못했어. 그럼 결국 끝에 가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중에 조건이 부족하니까. 자,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해석이라고 하고, 자, 연계라는 건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려서 문제에 적용시키는, 자, 내용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문제 전에 본 적 있는데, 언제 기출문제하고 비슷한데, 이런 느낌적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 게 많을수록 해석보단 연계가 중요해질 거고, 공부한 게 적으면 연계가 안 되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해석이 훨씬 중요하겠죠. 자, 해석과 연계는 결국 동떨어진 내용은 아닌 거죠.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문제형이 나왔을 때 뭔가 기발한 사고를 요구해. 또는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잘 믹스하는 작업 자체도 사실 사고력인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 얘를 로직 프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도현의 수업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첫째, 빅피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은 아직 아는 게 없어요. 뭐 선행을 많이 했든 어쨌든 그냥 단편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까지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수능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자, 이런 것들은 감이 없다는 거죠. 그냥 지금 배우는 것만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빅피처라는 건 3년간의, 고등학교 3년간의 긴 과정을 어떤 식으로 길게 공부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만점을 위해서, 고득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제 보면은 고3 때 그러니까 기존교육과정 92점이 1등급 컷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8점, 현역대 88점 맞는 녀석들이 재수를 하면 보통 92점이 나와요. 즉 4점을 올리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그거를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그런 과정을 연습한다라면 이미 고3 때는 88이 아니라 92 또는 96인 거죠. 또는 100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 3년간의 긴 과정을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큰 계획을 세워놔야겠죠. 자, 두 번째, 디테일한 개념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수업 시간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거의 다 스킵을 합니다. 왜? 아이들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기본 공식을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해와야죠. 또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짚어주기만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또는 빈종이를 주고 거기에 내가 아는 걸 다 써봐라 라고 썼을 때 여기서 빠진 내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빠진 거 없이 전부 다 쓸 수 있는 공부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심화 개념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심화 개념이라는 건 실제 개념 자체가 심화된 개념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적용시키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나 이제 어머니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좀 심한 문제를 못 풀면 기본기가 부족하다, 개념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기본기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본기 계속 공부해보세요. 영원히 안 풀려요. 심화 문제는 심화 개념 또는 실전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결해야지 기본기 갖고는 안 풀린다는 거죠. 왜? 단편적인 지식 여러 개 알고 있어봤자 이거를 짜집기 하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문제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애들이 못 푸는 문제 보면 개념이 한 3가지는 들어가 있어. 근데 애들이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문제 얘를 못 갖다 쓰는 거지. 잠깐, 기본 개념 공부하면 얘 배우고 다시 또 배워요. 다 알아. 문제 풀면 또 적용이 안 돼요. 결국 뭐야? 실전 문제에서 적용을 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고, 자, 적용을 시킬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직 플로우 과정에 의거해서 적용을 시키는 연습을 해야지 실력이 굉장히 늘겠죠. 그리고 적용을 시킬 때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지. 그냥 이렇게 풀면 쉽더라. 이거는 뭐 풀어준 사람이 쉽게 푼 거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전 문제 갖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자, 2017년 6월 평가원 나형 30번인데 뭐 그 당시에는 뭐 미적분은 아니었겠죠. 정답률이 5%예요. 그러니까 5%인 이유는 사실 이게
지금 통합형이 아니라 이제 나형, 즉 과거 그 문과 학생들이 보던 시험이다 보니까 정답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는데 사실 문제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자,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역시 2인 2차 함수, 이런 F하고 G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 F알파하고 G알파하고 똑같다고 돼 있고 F'알파하고 G'알파가 똑같아. 그리고 네가 16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F'베타와 G'베타가 똑같고 마이너스 16이군요. 16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과정을 보면 이제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충분히 공부했더라면 여기서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fx-gx 너를 hx라고 두자. 자, 이런 문제 유형이라는 건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문제를 만약에 과거 이런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공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걸 떠올리는, 이렇게 접근하는 사고부터가 어려운 사고인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사고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본 적이 없다라면.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연계는 당연히 아닐 거고. 그죠? 사고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서 연습이 돼 있어. 그럼 이건 뭐야? 연계인 거죠, 연계. 그냥 보자마자 이렇게 풀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써보면 최고차항 1인 3차 함수니까 fx는 x 3승 더하기 어쩌고일 거고 gx는 x제곱 더하기 어쩌고일 건데, 자, 웃긴 게 뭐냐면 얘에서 얘를 빼는 순간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3차에서 2차를 뺐으니까 여전히 최고차항 1인 3차가 나와. 그때 이군요. 자, 근데 얘에서 얘를 빼버리면 이 조건이 죽죠.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네 둘이 같다고 했는데 그게 16, 마이너스 16. 네가 16이라고 돼 있어요. 갖다 빼는 순간 얘하고 얘는 죽는 조건이 된다고. 즉 이렇게 접근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얘하고 얘가 죽었단 말이에요. 조건이. 자, 쓸데없이 얘가 주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이 죽었다는 얘기는 뒤에 어딘가 반드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얘에서 h로 바꿨으니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ha 알파 값이 제로다. 얘에서 h 프라임 알파 값이 제로다. 마지막 식에서 h 프라임 베타 값이 제로다. 자, 이런 세 개의 조건으로, 즉 f하고 g가 아닌 h의 조건으로 바꾸는 건 당연한 사고겠죠. 그럼 이제 뭐 상위고학생이라면 나오겠지, 이 정도는. hx가 x-알파 제곱의 x-베타다. 자, 이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게 g의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얘니까 이 식이 그 뭐예요? 마이너스 h의 베타 플러스 1인 거죠. 그죠? 그러면 베타 플러스를 집어넣어 보면 너는 h의 베타 플러스 1은 베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이니까 결국 요거 구하라는 거죠. 즉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해결하면 돼. 여기서 딱 막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막힌다고. 그 다음 할 게 없거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막혔으니까 막힌 이유가 뭐예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하나도 안 쓴 거잖아요. 그죠? 안 쓴 조건이 뭐야? 얘.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써야 되는데 f 프라임 알파도 얘고 g 프라임 알파도 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가 안 썼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아니라 네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gx란 놈을 최고차항 2니까 그냥 무식하게 잡아보죠. px 플러스 q. 자, 이렇게 잡아버리면 g'x는 당연히 4x 플러스 p일 거고 여기에 알파 집어넣고 베타 집어넣어서 만들고 갖다 빼버리면 베타 빼기 알파 나온다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이 부분 말씀드렸죠. 자, 요거는 연계냐 사고냐. 야, 공부 상태에 따라 상황이 다르죠. 그 다음 여기 적어놓은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은 다 해석일 수도 있고 연계일 수도 있죠. 자, 공부가 잘 돼 있다라면 일부는 해석, 일부는 연계일 거고, 여기에서 뭐 이쪽 넘어가는 과정들도 얘로 넘어가는 과정들도 공부가 잘 돼 있다라면 연계인 거고, 사실 그냥 바로 쓰는 거거든요. 공부가 돼 있으면.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연계가 되는 거고, 뭐 이걸 몰라. 그러면 식 잡아갖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부 상태에 따라서 해석과 연계는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처음 말씀드렸죠? 빼먹은 조건들 있는지, 또는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조건 다 끄집어낼 수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면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아이들은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적용시키는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음으로 겨울방학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일단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니들은 아시겠죠? 애들이 모르는 거지. 고1, 고2, 고3,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 겨울방학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예비 고3 겨울방학이에요, 사실은. 정시를 생각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비 고3 겨울방학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때가 바로 예비 고1 겨울과정이에요. 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라는 게 중학교 때 배운 거하고는 양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난이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던 습관, 그 관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무조건 망하죠. 그래서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얼마나 많은 양을 공부하는지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제대로 열심히 하는지가 고등학교 3년을 결정하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죠. 그럼 저희 수업 시간에 진도는 어떻게 나가느냐? 진도는 기본적으로 미적분이 기본 진도예요. 미적분이 기본 진도고, 미적분 진도가 한번 나간 다음에 수학 1을 한 번을 나가고, 여기에 수학 3. 즉, 아이들 1학기 중간고사 범위죠. 그래서 이 부분이 1월 말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1월 말부터. 사실 1월 4주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애들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충 3주차, 4주차? 늦으면 2월인데 아마 2월까지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겨울방학 진도는 진행이 됩니다. 자, 수학 3 같은 경우는 진도를 나가는 수업은 아니고, 요거는 과제로서 해결할 거고, 수학 1 같은 경우는 진도를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미적분 진도 나감에 있어서, 수투하고 수화는 안 하지 않나요? 지금 빠진 부분이 수학 하 부분하고 수학 투 부분이 빠져 있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적을 하다 보면 얘네는 자동 커버가 될 거예요. 실제로 미적분 진도를 나가지만 진도를 나가면서 수학 2에서 다루는 부분 대부분 다 언급을 할 거예요. 다 거치고 지나갈 거기 때문에 수학 2는 나중에 이제 다시 연습을 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 수학 하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수학하를 선행할 때 수학하 선행을 2번 이상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수학 상은 1학년 1학기 내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번 보거든요. 근데 수학하는 한 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상위권 아이들은 수학하를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미적분 또는 수투 또는 여기 수한 이쪽에 있는 내용들하고 겹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을 공부를 충실히 하면, 수한이나 수투나 미적을 공부를 충실히 하면 수학하 부분은 상당 부분이 자동 극복이 돼요. 그래서 다루면서 이쪽 내용도 당연히 취급을 하겠죠. 이쪽을 다 취급하면서 미적 진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업 자체는 쉽진 않을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자, 이렇게 진도를 나갑니다. 그다음에 교재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자체 교재고, 교재의 구성은 일단 시중문제지에 나와 있는 우수문항들, 그리고 고3, 미적분 같은 경우는 고3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자, 생각에는 킬러까지 다루고 싶지만 아직 이 시기에서는 킬러 문제를 많이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킬러 문제 일부, 준킬러까지는 아마 취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내신 기출 문제 중에서 우수문항들 일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수학 1 같은 경우는 주로 고3 모의고사 문제가 아마 주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 문제도 섞여 있긴 한데 고3 문제라고 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행복한 고등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